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마이클 잭슨이 써서 이야기가 많이 됐던 제도예요. 마이클 잭슨이 돈 엄청 벌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자식들끼리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으셨죠? 못 들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신탁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유언대용 신탁은 상속을 미리 설계해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이클 잭슨 형은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되게 자세히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금융기관에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내가 쓰다가 20%, 40%, 40%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린이 자선단체 20% 그냥 바로 줘버리고 어머님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캐서린 잭슨한테 수익자를 설정해놓고 어머님이 사망하면 다시 자녀 3명한테 넘어가는 구조로 순차적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전체에서 40%는 자녀한테만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자녀들의 나이를 디테일하게 다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흥청망청 안 쓰고 그러니까 신탁은 정말 자유자재고 유연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언은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비율만 정해서 끝. 이런 제도가 엄청 오래됐어요. 막 1960년대부터 쓰던 제도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들어온 게 2011년도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만약에 이거 유언 신탁한다, 대용 신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와이프랑 자녀한테 50% 주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와이프한테 다 줄래. 아, 그것도 좋죠. 왜요라고 안 물어봐? 무슨 아니, 방송이 이렇게 일방적이야. 근데 제가 이거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왜요? 와이프분한테 가잖아요. 그럼 와이프분도 이제 언젠가 돌아가시죠. 네. 그거 자녀분한테 내려가죠. 네. 그때 상속세 발생하죠. 두 번 상속세가 나가니까. 예. 진지한 얘기라. 어쨌든 또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되게 팝의 여제 휘트니 네. 휴스턴. 네, 발음 되게 휘트니 휘트니 휴스턴.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테이프입니다. 바디가드의 I Will Always Love You. 그 노래 최고였죠. 그 남편을 너무 바비 브라운, 누룽지 씨 아닙니까? 네? 그 바비 브라운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우리 윈니 휴스턴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되게 다 친하시네요. 그런 세계적인. 윈니나 뭐 팬도 그렇고 뭐. 그리고 이분은요? 누구? 스티브 잡스도 유언대용 신탁을 이용하죠. 음성 출신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신탁 제도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현명하게 다 유산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놨다. 유연 내용 신탁이 요즘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거 정말 되게 따끈따끈한 제도라. 네. 더 뜨거. 그런데 유류분과의 유연 대용 신탁의 싸움에서 유연 대용 신탁이 이겼다. 이겼다.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사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예. 자, 어머님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아들도 이미 돌아가셨고 친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요 둘이 상속을 받아요. 요건 이제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한 번 건너서 가거든요. 아들 건너서. 그럼 둘이서 5대5로 갖는 게 맞는데 어머님 마음이 그럴까요? 다 딸한테 주고 싶겠죠. 그래서 3년 전에 유언대용 신탁으로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이걸 다 신탁으로 맡겨버렸어요. 자기 재산을. 뭐 한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넘겼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거 10억 수익자가 이제 딸로 돼 있었거든요. 이거 내놔라 유류분으로 얼마? 5억에 대한 2분의 1이니까 그죠? 2.5억은 달라는 거죠 최소한. 이 소송이었어요. 누가 이겼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딸을 준 거로 봤으면은 며느리가 이겼겠죠. 그렇지. 네. 근데 유연 대용 신탁은 신탁은 은행을 줬다고 이걸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딸이 받은 게 아니야.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딸한테 이걸 달라고 할 수 없어. 되게 기술적이죠. 그래서 이게 신탁의 법리와 민법 유류분의 법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케이스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항소심까지 확정이 됐는데 신탁은 그대로 유효한 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40년 동안의 상속 법리거든요.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이게 지금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유의미한 판결이다. 시대가 흐르면 법도 네. 시대에 맞게 또 발맞춰서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야, 근데 이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남긴 돈으로 싸운다라는 게 너무 씁쓸하다. 근데 그게 법으로도 이게 안정해 놓으면 더 싸우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속 관련돼서는 구하라 씨 사건도 이게 지금 유류분 이야기랑 굉장히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네. 구하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구하라 씨가 사망한 다음에 구하라 씨 양육도 하지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내 상속돈 내놔. 딸 자산 다 내 거야. 이렇게 한 케이스란 말이죠. 오빠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도가 지금 이러니 그렇습니다. 이제 상속 결격이라고 표현해요. 네.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는 요건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을 받으려고 피상속인을 살인한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니면은 유언장을 막 조작해요. 내가 내목 늘리려고 이러면은 아예 상속 자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라 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데 지금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양육을 안 한 건데 이게 상속 결격 사유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가장 역할을 안 기본이 양육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넣자. 네. 그런 개정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구하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양육을 안 했는데 그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속상하잖아. 너무 속상하죠. 그 최근에 소방관 한 분 순직했었던 사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부모가 32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 순직한 소방관을 연금 내 거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민법상으로는 법정 상속인인 부모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유족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다. 아니 이러고 싶나? 사람이면? 이거 바뀔 거예요. 법이 바뀔 거고. 그래서 상속. 아 이건 너무 자극적인 걸 가져왔다.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약하지 않나 싶은데. 아 이거 지나치게 자극적인데. 그렇지만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제도죠. 네. 초반에 제가 좀 몰아붙였는데. 아, 네네네. 아, 이런 좀 자극적인 주제 좀 이제 피해 주세요. 오늘 좀 셌어요. 네. 네. 어쨌든, 예. 띵동, 띵동. 자, 돈의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 말씀. 그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